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산업 육성은 물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도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지역 특산물 소비와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5만 4천 제곱미터를 양주와 용인 두 개 시에 배정했습니다. 양주시는 섬유공장 등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미군 공여지 반환 지연으로 인한 지역의 손실을 국가가 나서야 한다며 동두천시가 최근 정부의 보상을 정식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연천군과 연천교육지원청이 협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 에듀 헬스케어 센터 건립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센터는 정보급에 있는 옛 사랑초등학교 부지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산업 육성은 물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도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네, 지역 특산물 소비는 물론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만나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력 사항은 탄소 중립 분야 정책 교류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공동 대응, 농특산물 상생장터 공동 운영 협력, 관광 브랜딩 사업 상호 협력 등 9개입니다. 두 지자체는 협약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 중립 관련 정책과 산업 교류에 협력하는 한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동향과 정보 공유에 힘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또 두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농특산물 상생 장터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효율적인 친환경 학교급식 체계 구축을 위해 농산물도 상호 공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형식적인 내용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형식적이고 지사가 만나서 사인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협력이 좀 됐으면 합니다. 너무 거창하지 않으면 좋으니까 작은 것부터 제주도하고 경기도가 같이 하니까 이런 게 만들어지네 하는 걸 조금씩 쌓아나가면 나중에 큰 것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협약은 지역의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차원에서 중요하다며 신산업 분야 육성에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자고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국가우주산업개발이 민간으로 이전되면서 제주에 대한 관심이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을 포함해서 가져주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신산업 분야에 대한 업무의 어떤 협력의 정도를 높여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출범 이후 현재까지 모두 5개 광역자치단체와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8일 경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5만 4천 제곱미터를 양주와 용인 두 개 시에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배정받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전체 238만 제곱미터 가운데 이번 용인, 양주 배정 물량을 포함해 용인, 화성시 등 남부에 82만 3천 제곱미터, 남양주와 양주 등 북부에 92만 6천 제곱미터 등 모두 174만 9천 제곱미터를 배정했습니다. 양주시는 피형 및 섬유 공장 등 개별 공장 대규모 밀집 지역을 재정비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난개발을 정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2024년도 신규 배정 공업지역 물량도 난개발 방지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남부, 북부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소방시설 관련 불법 하도급 혐의로 10명을 형사 입건하고 2명을 과태료 처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6월 8일부터 8월 25일까지 지역 대형 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공사 관련 불법 행위를 단속했습니다. 소방시설 공사 불법 하도급과 소방시설 공사 무등록 영업행위 등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는데요.
소방시설공사 사업법에 따르면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소방시설 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 재하도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미군 공여지 반환 지연으로 인한 지역의 손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며 동두천시가 최근 정부에 보상을 정식 요구하면서 그 결과에 이목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동두천시 홍보 미래전략담당관 공여지 개발팀 노소연 팀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동두천시청 공여지 팀장 노소연입니다. 예, 최근에 박형덕 시장과 이상민 장관의 면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동두천시가 행안부에 어떤 지원 대책들을 요구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행안부에 우리 시가 감내하고 있는 연간 세수 손실 300억 원에 상응하여 기지 반환이 완료될 때까지 신규 국비 사업을 매년 확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던 미군기지 토지 매입 국비 2,924억 원을 미군 공여지가 아닌 미군기지 주변 지역 개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달라 그렇게 요구한 상태입니다. 네, 중요한 건 정부의 입장인데요. 하지만 행안부의 반응은 국방부와 주한 미군이 협의를 해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의 담당 주체는 바로 행전안전부입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기지 반환을 연기하였다면 행전안전부는 그 피해를 감당하는 지자체에 지원책을 강구하고 지자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드는 조력자의 역할을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동두천시는 행전안전부에 우리시 지원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건의드리고 제도 개선 협의를 통해 반환 지원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예, 반환 예정이었던 미군 기지 중에 여전히 4곳을 미군이 사용 중에 있습니다. 동두천시 고민인데요. 정부와 앞으로 어떻게 협의할 계획이십니까? 시는 우선 미군 기지의 명확한 이전 시기를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안보를 위해 전략적 이유로 인해 미군이 꼭 동두천시에 주둔해야만 한다면 우리 시민들은 미군이 주둔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 다만 평택시를 지원하였던 것처럼 동두천시도 동두천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서 평택에 상응하는 보상과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내년이면 2014년에 미군기지 이전 연기가 발표된 이후 꼭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시는 기지 반환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입장을 확인할 때까지 국방부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릴 것이고요. 대정부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해서 시민 대표들로 구성된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연대하여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동두천시 홍보 미래 전략 담당관 노소현 팀장이었습니다. 도시에서는 취업 자리가 없어서 구직난, 또 농촌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도시 미취업 청년을 농가와 연계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협업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이나라 기자가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블루베리 나무 수십 개가 줄지어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화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잡초를 뽑는 일꾼들은 요즘 농촌에서 보기 드문 한국인 청년 부부입니다. 제주도에 살던 이들은 귀농을 준비하며 일을 찾던 중 도시 농촌 일자리 사업 지원을 받아 농장에서 반년 가까이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일자리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일꾼들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와서 일을 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잡설탕을 통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귀농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농가 일을 먼저 해봄으로써 이제 시행착오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거한 상태로. 구인난을 겪던 농가도 도농 일자리 사업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와 급여 차이 없이 한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항상 그 인력에 문제가 있었는데 한국분 도시에 사시는 분이긴 하지만 소개가 돼서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보다는 훨씬 언어적인 소통이 원활했고, 근데 그분들보다는 이분들이 하루하루가 이제 갖고 있는 그 경험을 통해서 노하우를 통해서 내 일처럼 자기 일처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이 되게 높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외국인 노동자하고는 뭐 비교할 수가 없죠. 도농 상생 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전북과 경북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됐는데 취업 연계 인원이 1년 만에 2배 넘게 느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전북의 경우 농가 일자리로 취업한 34살 이하 남성이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또 올해는 상용직 1,700여 명과 일용직 4만 7천여 명이 해당 사업을 통해 전북 고창과 임실 등 농촌 5곳에 취업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고용노동부는 사업 활성화 요인으로 지역 일자리 센터의 역할을 꼽았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제때 인력을 연계시켜주면서 귀농 귀촌 인구 확대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유입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귀농 귀촌이 이루어지고 이런 효과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들이 점점 확대되지 않나. 미취업 도시 인력과 구인난 농가를 살리는 도농 일자리 지원 사업. 전북과 경북에서 시작된 농촌 일손 도우미 사업은 충남과 전남 등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연천군과 연천교육지원청이 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에듀 헬스케어 센터 건립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연천군은 교육부 주관 2023년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8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